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자살의 윤리적 문제, 세 번째는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네 번째는 뇌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윤리적 의미입니다. 죽음의 특성에는 평등성, 불가피성, 일회성,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윤리적 의미는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동양사상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자가 있는데,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라는 말을 통해서 공자는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자는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죽음이며, 죽음을 자연의 과정이라 하면서도 격식을 갖춰서 애도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야 하며,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삶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살신성인과 사생취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석가모니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은 윤회의 과정으로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며 삶과 죽음은 하나이고 차별 없는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죽음은 현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에서 윤회하게 됨을 의미하며, 업보에 따라서 윤회 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과 사물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며 오온의 해체가 곧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에서는 장자가 제일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이 말을 통해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며 삶과 죽음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므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자는 공자와는 다르게 죽음에 대해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 문제에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인위적인 태도라며 장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 유교,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효의 시작이라고 보았고, 불교는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연법에 따르면 자살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살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살은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 실현의 가능성을 없앱니다. 칸트는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자살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살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입니다.
안락사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안락사의 종류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 및 의료시술 행위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는 고의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개인의 권리를 매우 강조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지므로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바라봅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며 제한된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 존엄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정합니다. 앞서 말했듯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매우 강조하며 개인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므로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또한 자연법의 윤리에서 안락사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고,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안락사를 허용했을 시 생명 경시의 풍조나 오용 또는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안락사는 인간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행위라는 칸트의 의견과 부합하게 생명을 오로지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해서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인의 의무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를 반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뇌사의 윤리적 쟁점입니다. 뇌사란 뇌관에 포함한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또한 뇌사에 이른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뇌사에 이른 환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뇌사의 윤리적 쟁점은 뇌사의 죽음을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으며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뇌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이번에도 뇌사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치료로 인해서 환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크게 됩니다. 또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뇌사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같은 장기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취하여 이식하는 것이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인데, 뇌사를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는 인간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뇌의 기능의 정지를 곧 죽음의 상태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되므로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뇌사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이라며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사 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기 적출 혹은 기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오남용될 수도 있습니다.